1863년 재무부가 발행한 그린백으로 전쟁 자금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링컨은 국가은행법에 서명한다. 은행재벌들이 국가은행법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 미국의 화폐는 미국 정부가 영구적으로 지불해야 할 위험한 채무가 된다. 1865년 4월 14일 남부 지지자인 연극 배우 존 윌크스 푸스는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 중인 링컨의 머리를 뒤편에서 겨눈다. 치명상을 입은 링컨은 피터슨 하우스로 옮겨지지만 9시간 동안의 혼수 상태를 겪다 4월 15일 사망한다. 10일간의 추격 끝에 워싱턴 DC 30마일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게런 농장에서 발견된 푸스는 4월 26일 사살된다. 링컨을 암살한 세력은 재선에 승리한 링컨의 국가은행법 폐지를 두려워한 유럽 금융재벌들이다. 1880년 시카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임스 A. 가필드는 온건파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1881년 가필드가 뉴욕항 세관장을 해임시키자 강경파는 격분한다. 뉴욕항 관세청은 강경파가 장악한 통제권력으로 전임 대통령 헤이스 역시 세관장을 해임시켜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때 해임된 세관장은 가필드가 대선에서 강경파를 회유하기 위해 부통령으로 지명한 체스터 A. 아서이다. 가필드는 국제금융재벌이 통합행창과 긴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몇 주 후 동창회 모임에 가던 도중 가필드는 찰스 제이 가토의 총격에 쓰러진다. 1898년 2월 스페인령 쿠바의 하바나 항에서 미국의 전함 메인호가 폭발하며 침몰한다. 미국 전역에서 치솟는 적대 감속에 스페인과 4개월간의 전쟁을 치른 윌리엄 맥킨리는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스페인의 식민지들을 할양받는다. 제국주의의 어두운 흔적을 남긴 맥킨리는 영토 확장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하와이까지 병합한다. 1900년 경기가 호전되면서 근본이제 법안이 채택되자 은을 둘러싼 논쟁이 종결된다. 고관세 정책의 폐기를 약속하며 재선에 성공한 맥킨리는 보호주의의 선을 긋는다. 1901년 9월 6일 국제금융재벌들이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노던 퍼시픽 철도를 합병하여 북부의 모든 철도를 장악하는 날, 맥킨리는 무정부주의자 레온 F. 쪼올 고지의 권총 두 발에 쓰러진다. 1963년 3월 존 F. 케네디는 재무부의 은본위제에 바탕하여 은증서의 발행을 지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화폐 발행권을 빼앗기 위해 비밀리에 재무부가 보유한 은의 유통을 검토시킨다. 케네디의 계획을 간파한 연방준비은행은 은 가격을 초저가로 낮추는 전략에 들어간다. 8월 케네디는 핵실험을 부분적으로 근절하는 금지협약을 소련에 내놓는다. 미국, 소련, 영국이 모스크바에 모여 지하를 제외한 대기, 수중, 대기권에서의 무기한 핵무기 실험 중단을 선언하자 프랑스와 중국을 제외한 100개국이 뒤따른다. 케네디는 유럽에서의 베를린 위기와 카리브해에서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며 핵 실험 금지 조약을 성사시킨다. 11월 케네디는 텍사스에서 암살당한다. 케네디 암살의 배후는 군산복합체에서부터 쿠바의 친 카스트로주의자 해체 위기의 CIA, 마피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케네디 암살의 주범은 은을 퇴출시키려는 국제금융재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은본위제는 국제금융재벌이 통제하기 어려운 가장 위협적 존재이다.